이번 그 학술 영역은 우리 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부안합성 보건 활성화에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의 역사 문화를 발굴하고 개성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 또 타 지자체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역사 발굴하는 이런 중대한 일에 이태근 의원님과 장은하 의원님 그리고 이강세 의원님이 해주신 데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원 김병남 교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안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병남 교수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안읍성 복원을 위한 연구 영역을 주관하고 있는 이강세 의원님 그리고 장은하 의원님, 이태근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문창기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구성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자치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안군의회 이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단체의 본격적인 연구활동 시작과 함께 평소 부안읍성을 비롯한 부안의 중심, 부안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주민 대표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안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 부안읍성 보건회의 구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안군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라 부안읍 행안면을 지역구로 하는 저와 장은하 의원님, 이강세 의원님이 함께 모여 이번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속 의원 간 연구활동에 대한 깊은 논의를 통해서 부안읍성 보건회라는 명칭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으며 7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1416년 이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안읍 동중리와 서열의 일원의 부안읍성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조사 및 발굴에 대한 필요성과 부안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마련 및 보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안읍성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데 저희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의 연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안읍성 관련 문헌, 고지도 등을 탐구하고 관련 구술 조사 등을 진행하여 부안읍성에 대한 일반 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 읍성 복원 관례를 조사하여 올바른 복원 방향을 연구하고 읍성 복원을 통한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사된 부안읍성의 기초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안읍성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부안읍성 복원을 통한 역사 보존과 관광 자원에 대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추후 부안읍성의 보존과 복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 등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안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부안읍성 복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는 보안업성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이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 연구단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연구 용역 수행 기관의 책임 연구원이신 김병남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연구 용역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남입니다. 예, 이번에 이런 자리가 이렇게 성황리에 열릴 줄 저는 몰랐습니다. 간략하게 지금 보고회를 드리는 줄 알고 제가 예의를 못 차리고 제가 양복이라도 입고 왔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해서 정말 송스럽게 생각하고,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오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부안군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안 읍성에 대해 복원을 추진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부안읍성 기초 조사 영역입니다. 부안읍성에 대해서는 이제 부안의 자랑이고 전라북도의 자랑인 거는 익히 아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만 알고 있기에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제 부안군 의회를 비롯해서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부안읍성에 대해서 새롭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초 영역 연구 영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관련된 기초 자료들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상태인지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총합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연구진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 저 이제 전북대학교에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하고 또 이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아가지고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헌 자료를 총괄 수집하고, 그 다음에 현장팀을 별도로 넣고 현장에서 이제 부안 읍성의 현황들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상황은 저희 이제 책임연구원인 유현성 박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전북대학교 전함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중복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부안읍성 어떻게 연구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는 이제 문헌조사하고 현장조사로 나눠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문헌조사가 기초가 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 사료로서 이제 관찰 사료인 실록이나 여러 사료들을 검토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문집 또는 일기류에도 이 부안읍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수집을 해서 보고서에 다 수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한두 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도 참조를 하고, 또 이제 이 부안읍성 이외에 이제 읍성 관련된, 그다음에 읍성 보건과 관련된 보고서 또는 논문들도 참조를 해서 저희가 이번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 기초 사료 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저희 이제 사업이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8월부터 이제 현장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는 이제 지금 이제 동서 남북 성벽은 이제 많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 이제 북쪽 성수산에 있는 성벽만 좀 일부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현재 실제로 가서 실사를 해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 동안 이 부안 읍성 그리고 읍성 내에 있던 이 관아와 관련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구술조사로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당시 이제 사진이나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은 좀 더 좋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연구조사 보고서에는 일반적인 이런 자료조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부안읍성이 가지고 있는 지역 내에서의 가치, 그다음에 역사성을 규명하는 글도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안읍성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추후에, 그리고 이 복원의 기초자료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추후에 이제 최종 보고서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구 내용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연역 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팜플렛도 보면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연역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선시대 그리고 일본 강점기 시대 때 문헌 자료, 그다음에 고지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초 자료 조사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이 부안 읍성에 대한 위치, 그다음에 관아에 대한 배치 현황을 예상을 해서 이 추정도를 작성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추정도밖에 작성할 수 없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확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추정도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가기록원에서 지적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1915년도 지적도에 보면은 이제 성벽의 위치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동서남북,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북 지역의 성벽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사를 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치를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진 촬영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이제 읍성 혹은 사례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조선시대 때 군현은 이제 33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읍성이 만들어진 곳은 190여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성이 복원되거나 아니면 사적지로 지정되고 연구가 진행되는 이 읍성은 현재 30여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지금 가까운 곳에 이제 고창 읍성 있고, 그다음에 남원 읍성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장이나 그다음에 전주도 이제 관아가 지금 일부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도 몇 군데 발굴이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읍성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데가 순천 야간 읍성, 그다음에 이제 고창 읍성인데, 이런 활용 방안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고창 읍성이 나중에 복원될 경우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사례들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발굴하면서 저희는 이제 기초 연구를 끝내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몇 개월 남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제일 지금 얻고 싶은 자료는 지금 당시 관아나 성벽을 알 수 있는 사진, 그리고 당시 이제 선대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그 위치 같은 거를 제보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연구하는데, 이 부안읍성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전 의장님. 연구 전에 지금 2015년?
2016년도에 최영구 문화재대장을 때 지적조사를 있었어요. 이게 최영구 전 백사위원장한테 그때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듣는 것이 오늘 질의응답 시간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때 당시 조사한 것이 아까 15년도에 지적도 나왔다 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땅 필지도 토지대장 뛴 것이 69필지 토지대장 띄었더니 그 보면은 그 토지대장을 쭉 내용 보면 처음에 부기집이 있다가 개인들한테 이렇게 넘어간 것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지적도 내용하고 그때 추진하다가 왜 말했는가 그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금방 의장님, 전 의장님 말씀이신대로 문화재 팀장하면서 이 읍성 관련돼서 좀 조사를 좀 했어요. 1915년도 성벽 위치가 나타났다는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지도도 있지만 그것은 전영래 선생님이 참고했던 부분이고 제가 현재 1915년도에서 10년도 사이에 작성된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 지적도를 가지고 성터 흔적이 있겠다라는 생각해서 한 2달여 해서 그 지번을 전부 다 한번 따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만 진행하다가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그 작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안면 상립선의 김영관인데요. 저는 지금 제가 부안군 산성을 부안군 산성이 총 25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부안 읍성도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최영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단계 조사하기에 62곳의 지적도에 관련된 걸 조사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제가 성곽을 있는 거 보니까 현재 7, 80곳이 성곽이 지금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재건 바위라든가는 일반 바위 부분에 그런 써 있는 거. 사실 부안군청이 부안읍성을 다 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부안군청이죠. 부안읍성을 복원을 하고 복원하는 데는 제일 큰 걸림돌이 부안군청입니다. 왜? 상수 사업소라든가 그쪽에 있는 지역대 루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호선루라든가 신고장 같은 루각 같은 경우에 어디다 하는지 그런 일부분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기록들이 문헌이나 다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지금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그런 그 바위 그런 것도 남아 있는데 현재는 그런 걸 조사를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부안군 산성을 조사하면서 저는 지금 일일이 지금 다 다니고 있는데 25곳을 하다 보니까 저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부안 읍성을 일일이 다 번지수를 아까 최영구 과장님 말씀하신 62곳은 제가 다시 한번 다 돌았어요. 옛날에 그 조사하신 내용을. 그런데 지금 일부분이 성곽이 남아있고 그 성곽 같은 경우에도 그 주춧돌이라든가 다른 걸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12월까지 결과보가 나올 수 있을까? 현장 조사로서 내가 보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조사를 하고 책을 내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구에서 12월까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그게 참 의문이고 참 힘들 거라고 좀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조사하고 내용 있는 그 자체도 지금 안 돼 있을 뿐더러 이 몇 달 사이에 한다. 몇 달 사이에 사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인원이나 아까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부터 부안군 내용을 몰라서 지금 서울에 가갖고 국회 도서관이나 중앙 도서관을 내가 수시로 가는데 일단 전라북도 내에는 자료가 얼마 없습니다. 한국국정연구도 마찬가지고 그 서울대 규장도 가서 우리 부안군 걸 다 뒤지는데 그런데 이쪽에 없다 보니까 올라가서 하는데 그걸 과연 그 시간 안에 하는 것은 사실 기간을 좀 더 잡아갖고 더 천천히 하더라도 자세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할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기초조사 요격이라고 했던 것은 정말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말씀에 10번 동의를 하고요. 이게 다발성으로 끝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보안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더 앞으로도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더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시겠다고 지금 연구단체도 만드시고 또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최대한도로 이번 조사 보고에 있어서는 그 부안 읍성을 지금 복원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들을 어떻게 취합을 할 건가,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서울대 규장각이나 아니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사각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지적 원도를 다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적 원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LX라고 하는 지금 지금 지적도를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 지도를 가지고 있는 일제시기 지도하고 이제 미분정기 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국토 개발하면서 나오는 지도들이 지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 있는 지도박물관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해주시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단실 내에 끝나지 않을 거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그걸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위생신문의 이동래입니다. 예, 제가 이 보안업성 복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질문을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이게 보안업성 복원의 요것이 지금 보안군청에서 진행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군청에서는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9시 반에 군청 문화관광과에서 얘기했을 때는 몰랐어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니 진행된 걸 안 하고. 아니 몰라요. 아침에 문화관광과에서 몰랐어요. 잠깐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원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2018년도 추영구 과장님이 계실 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안업성 보건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부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는데 다시 이걸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이게 의원님들께서 단 6개월 만에 이걸 복원을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영역을 맡기신 것 같은데, 하나는 과연 집행부하고 의견을 한번 나눠보셨는지, 또 6개월 만에 이 사업이 당장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연구가 진행됐던지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그 집행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안업성 복원 하는 데 있어서 큰 활동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쪽 구형 쪽으로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연구조사도 하고 당산 이쪽으로는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안읍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특히 이제 부안군청 뒤에 있는 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의원들 이 부안읍 행한 의원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기초 자료입니다. 기초 자료. 뭐가 있었다. 이런 취지 하에 시작하게 된 내용입니다. 아예 기본 조사가 없어서 기본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좀 더 연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해서 과연 여기 토론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도와드릴까? 그리고 또 과연 이 장소가 과연 부안읍성의 한 기틀이었는가라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서로 공유해서 아는 상식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부각을 시키는 그런 자리 중에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이 되셨는지 어떻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부안읍성 바운다리는 좀 파악을 좀 해보셨습니까? 책장에 보면 이렇게 옛날 고지도 고지도를 가지고 참고자료를 하고 계시는데 참 자꾸 누구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연구를 추진하기 전에 최영구 과장님, 전 최영구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남겨놓으셨어요. 바운다리도 보내놓았고 그런데 또 부안읍성의 시발팀이 어딘가도 그분이 알고 계시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조금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에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이렇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들어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한번 우리 최영구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 이거 관련 없이 또 편하게 또 대화할 수 있는 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부안읍성 복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부안의 학도 사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강성천 씨, 이종남 씨, 문화원장으로든 김민석 씨, 진짜 학도 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형도 씨, 또 부안의 역사문화장을 발굴해서 갖고자고 하는 김석성 씨, 이런 분들이 부안읍성 복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고창 같은 데는 고창 읍성을 복원해서 석성이고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규모에서 크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안읍성은 자른 모래반 토성으로 알고 있는데 성이나 또 성문 같은 게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도시대생에서도 안병이 나오는데 한 병이 나와가지고 거의 부정병 의견으로 이렇게 기각이 되는데 부안읍성 복원 자체를 저는 복원해서 토성으로 해서 문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데 해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서 할 수도 없고 부안에 무슨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걸 발휘하신 또 이태원 의원님도 때는 행안에 사셨고 또 우리 이 의원님도 본래는 백산이었는데 저는 지금 나이가 84시지만 처음부터 부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부안읍성이 제대로 이렇게 활용이 안 된 것은 지금 남원나무 앞에 땅을 파면요 지금도 물이 짭니다. 그래가지고 읍성을 해가지고 그걸 유지하는데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물이 좋은 것은 지금 양조장이 있고 저쪽 옛날에 김태수 씨 있는 거기서 물이 좋아서 했는데 그런 수원 자체도 읍성 밖에 다 있습니다. 또 단장 같은 거 좋은 것은 전부 부안읍성 밖에 있습니다. 근데 부안읍성을 복원해도 토성이고 또 흔적도 없는데 복원을 저 생각은 가치도 없고 그럴 만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요. 처음부터 이거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려놓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에 그럴 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려인 저희들도 부안읍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특히 물론 이제 박사님들이고 그랬지만 의지인들이 와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전부 이제 부안에 있는 근거 이제 무슨 역사적인 서류를 이렇게
보고 탐색해서 없을 때지만 저는 이제 신문 하면서 거의 그 50년 동안 부안 사람이 쓴 책 뭐 대사 다 했는데 부안 읍성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은 제가 여기 9편에 한번 검토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성공한다고 해도 관광이나 문화적인 그런 가치를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행안 살고요. 원래 부안에서 어렸을 때 태어나서 살고 있다가 행안으로 이사가 제가 13년 됐고요. 지금 건강대 대학원 문헌사업 전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병남 교수님하고 또 다른 박사님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께서 부안에 관한 논문을 단 한 차례라도 쓰신 적이 있으신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군의원들께 또 질의를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부안 군의원들이 내년이면 4년이 다 돼갑니다. 군의원 3년 동안 부안 역사, 문화, 특히 부안학성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긍정질의를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또 부안군청 앞에 근현대 문화유산인 우리 부안의 의사인 일본식 건물에 대한 그걸 해찰했을 때 그걸 반대를 했는지, 그건 지방 군수가 지방 기념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또 교수님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저희 외할아버님이 92년도에 9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어디가 성밖에다, 어렸을 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그것이 뭔지 몰랐고, 지금 다시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조목조목 참 저희가 또 전공을 지금 고대사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사 고대사라고 있기 때문에 부안읍성의 역사는 저 같은 경우는 약 2000년이 1300년 이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박재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복원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원적인 경제적 효과는 큰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복원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성터의 위치를 팻말이라도 세워서 그걸 알린다는 게 중요한 건데, 왜 관광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저는 1인 혼자 배낭여행을 하는 걸 좋아해요. 자유여행을 하는 것을. 근데 1인 여행객들은 그런 걸 보면서 남들이 없는 걸 찾아가 다니면서 보는 그런 관광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박재순 선생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정도고, 교수님께 제가 질문했고 그것만 답변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원광대에 지금 고대사 하신다고요? 고대사, 백제사 전공. 지금 박사과정이신가요? 석사과정이신가요? 예. 저도 백대사 전공. 제 이제 이 지역 출신은 아니고요. 예, 정읍입니다. 어쨌든 제가 선배 잘못 만나가지고 부안에 인연을 맺어서 제가 한 14년 되는데요. 제가 부안 이야기 지금 24호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인가요? 부안군지 역사편 제가 책임으로 해가지고 필진 구성해가지고 제가 부안군지 5번 만들 때 제가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류성 저로 논문을 한 6편 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술진흥재단에서 논문을 써가지고 누구보다도 제가 주류성이 부안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학계 중진인데, 저 부안군에서 명예군민으로 추천도 안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예. 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박사 논문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늦게라도 의원들이 또한 육성이 어떻게 서 있는가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을 하고 지금 1,200 갖고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건기획까지 해가지고 1,100이 갖고는 어림도 없을 거예요. 지적 신랑을 해도 훨씬 더 들어갈 텐데 왜 부안 읍동을 나와서 지금 어차피 용역을 한 것이니까 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안 읍동 규모가 과연 어떻게 되냐. 그 보면서 보면은 다 틀려요. 그 서해종 실록 지지는 349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신증 동궁 여실당은 토성이 1188자에 석등이 16,458자다. 그럼 16,548자면 한 5km 정도 되는데 과연 지금 거의 다 보면은 16,458이나 16,560이나 그렇게 되었으니까 5km 정도 되는데 먼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토성은 몇 미터고 석등이 몇 미터인가 그것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높이는 거의 다 전부 다 15자로 나왔어요. 높이는 맞는 것 같은데 4km 4.5m 높이의 석성을 쌓으려면 그 돌이 얼마나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 돌은 이 근방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추측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서강산에 성터라고 나무 거 보면 돌 위에가 이 성터로 되어 있어요. 화우동이 있는 데가. 그러면 기존에 화우 위에다가 좀 싸가지고 성터를 맨날 말이야. 그런 생각도 들으시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이거 하고 나면은 현재 이 통행이라도 그려놔야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개발할 때 참고를 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2015년도도 이 추진하려고 쫙 했다가 사람 하나 베낀 게 없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2005년도에 원 조례가 부안군에 하나 만들어졌냐. 부안군 향토 문화재 보호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이 조례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국가 보물이나 국가 지정물이나 지방에서 지정한 것 위에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안군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위에서 만들어서 집행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연구 용역 끝나면 서로 원점은 들어가 다시 오고 지금요 옛날 문헌조사는 여러 번 했죠. 그런 게 어디가 성토고 어디가 무엇이다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관리할 것이냐. 지금 문화재 담당이 바꿔졌다. 그러면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의원님이나 이 집행부에서 나오시죠. 당장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이런 지정 안 된 문화재는 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추진하게끔 해야 이것이 보존된다. 또 여기 용역한 것이 허사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상이 나오는 거니. 지금 엄연히 우리 모두 다 성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이 길이 난다 그래야죠. 길이 나면은 문화재 보호 유해지라도 있으면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무구로 올리면 좋겠다 하나 내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 할 텐데 사업부서에서는 관광과로 얘기하면 관광과는 시정에 앉아서 당연히 모른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훼손되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부안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집행부나 의회에서 당장 가동하도록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km, 4.5m 평을 쌌는데 과연 돈은 어디서 가져왔냐? 그까지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저는 백산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역사교사로 근무했던 정재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명남 교수가 못된 선배 만나서 부안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선배가 저여가지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문화라고 하는 것이 부안 사람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역량 있는 분, 특히 김명남 박사 같은 경우는 백제사를 했고요. 고대사를 했기 때문에 주류성이나 백방전투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이런 분들이 와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부안 연구하면 너는 부안 사람이냐 아니냐부터 출발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개인 고백을 하자면 저는 주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아버지 직장에 따라서 고창과 남원과 정읍과 부안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부안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부안에서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했고요.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공격합니다. 정재처럼 부안 사람이 아니다 라고 공격을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음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아니 나는 주산도 태어났는데 그런 얘기 안 씁니다. 주산은 하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부안 역사문화를 위해서는 좀 넓혀야 된다. 그런 부분을. 그분이 설령 부안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안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서 효율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남 박사를 끌어들여서 부안 이야기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2번씩 만들고 여기 이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때 김명남 박사는 이 지역에서 만드는 이 잡기라고 하는 게 창간호가 폐간호 아니겠어요. 한두 번 만들면 끝날 거다 하고 들었다가 지금 14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부안 지역에서 밝히는 그 편집장이거든요. 나에게 최소한도로 부안 주민인가요? 뭐 그런 거라도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농담같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또 덧붙인다면 부안 이야기는 관이나 이런 단체의 후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부안군청에서 지원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원치 않고요. 여기에 속한 운영위원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냅니다. 그 다음에 후원자들이 1,000만 원 내가지고 한 2천여만 원 가지고 1년에 2번씩 이렇게 책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체가 이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 역사문화를 위해서 조금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전문가, 이게 고고학 전문가하고 또 역사 전공자, 저까지 해서 3명이 오후에 계속 요 성곽을 돌았습니다. 성곽을 자료를 가지고 돌았는데요. 지금 저쪽에 원불교에서 올라가는 쪽 봤더니 성곽 위에 묘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성곽을 자른 것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볼 수가 있어요. 약 너비가 한 10m 되는 데를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묘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돌아보니까 아직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는 성곽이 그쪽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말 있잖아요. 구역말에 있는 그 산이 성입니다. 왜냐면은 부안은 이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읍성을 뒤쪽을 삭토를 하거든요. 이렇게 끊어냅니다. 그 다음에 구역말 같은 경우도 그 산을 뒤쪽을
덕천 쪽에 있는 뒤쪽을 끊어냈어요. 지금 증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확인한 것은 거기에 그 상당한 건물이 있는 주주도를 확인했습니다. 기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우리가 그 부안읍성이 토성이다 혹은 석성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석성과 토성이 함께 있었던 평산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봐집니다. 처음에는 토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석성으로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평산성이라고 얘기가 되고, 토성이어도 그 위에 여장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담 같은 걸 총구멍도 만들고 여장이라 하잖아요. 그걸 만들고 그런 얘기를 그 증거들이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른들한테 얘기 들으니까요. 일제 때 상당수의 그 석성이 그 하수 내는 데 쓰였고, 또한 일제 때 동진 쪽 가는 한전 쪽에서 그 석성을 돌을 쪼아가지고 그 도로에 까는 그런 증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읍성복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읍성복원이 앞으로 이것이 대단하다, 뭐다, 이걸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기초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가 성토였는가, 이거라도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의 출발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 이제 군 관계자도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안 지역이 소멸된다 하지 않습니까? 사라진다 하거든요. 이걸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으려면은 문화관광, 문화 쪽으로, 역사 쪽으로 가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문화관광과가 전문화가 돼야 된다. 문화관광과장을 맡았으면은 전문적으로 몇 년씩은 해가지고 전체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이면 바뀌는 상황에서 과연 부안이 문화관광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을 가질 건가,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우리가 이 고창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부안을 고창과 비교하냐? 그렇습니다. 고창이 새만금 나기 전만 해도 우리 부안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부안이 대단했잖아요. 새만금을 막고 갯벌을 없애면서 부안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현재 고창 같은 경우는요, 그 전문직 그 문화관광에 들어온 외부 사람이 정규직 5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5명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직이. 우리 부안군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것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그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서 자연과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이러한 그 역사나 문화는 우리가 함부로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후대에 이걸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과학의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한번 더 상의도 하고, 내가 또 여기 있는 분들한테 배우겠습니다. 네, 말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문마을에 사는 김현 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 참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교수님이 지금 여기 부안 군청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이 부안 군청 이 걸림돌 놔두고는 이게 논어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지도라든가 모든 역사성은 좋은데, 부안 군청이 그 모든 중앙을 전부 차지하고 있고 거기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교수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징물이라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서문마을에 사는 한 50년 됐는데요.
또 동문에도 있고 남문도 있고 하는데 상징물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으면 부안에 이런 역사성이 있고 이런 곳이 있었다. 이걸 이제 외지 분들이 와서라도 부안에서 보면은 아 부안에 이런 성곽도 있었고 이런 곳이 있었다 하면서 알 수 있게끔 우선 다급한 것이 지금 저 서문과 남문, 동문 지금 남아있다고 생각을 지금 향교하고 이게 지금 뭐 장승, 당단, 뭐 당산나무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시도 우리 저 의원님들도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선 상징물을 만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 맞이해서 여기 관광객 정부를 해가지고 연대시켰다는데 이대로만 할 것 같으면 가능성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네, 먼저 이 구경마을이 50호가 갑니다. 인구는 86명이 이게 구경마을의 50호가 여기 3만 제곱미터 약 10,000평인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지금 괜히 이거 만들면은 불악도 마을도 불악 이건 마을이 없어지는데 지금 부안이 예산 단계로 선거적으로 부안 유주에 한 사람이 살면서 이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이걸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해서 정치를 하라 해도 예산을 더 받아야 하니까 정부에서나 그걸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살면서 사는데 이장을 합니까? 이거 없어지면 마을만 없으면 더 소리된다. 여기에 좀 여쭤볼게요. 여기 50호가 짝판에 다 들어있나요? 구경마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걸 이 사업을 하려면은 과연 이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빨리 해도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이게 가능할까? 해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가 저는 염려스러워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린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 자료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성이 있는지 아니면 문화로 앞으로 개선 발전해가지고 복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할 기본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구역마을을 이주해줘야 된다. 그런 대책은 정말 문화성이 있어서 이걸 복원해야 될 것 같으면 이전 대책도 나중에라도 또 세워야 되겠는데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기본 자료, 이 성문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문들을 일단 찾아보겠다. 그리고 성곽이 어디였다. 그것만 일단 기본적인 테두리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그걸 찾아보자. 그런 취지의 그런 간담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걱정하시는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게 이제 동원회가 잘 형성이 돼서 하면 더 좋은 계획을 또 세울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보는 그런 자리가 또 있겠죠. 또 예, 제가 드릴 말씀 참고적으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냥 다 갑자기 돼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다른 이석기. 말커머. 네, 오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이 너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았었는데 부안읍성 복원인데 복원회를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를.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았었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막 정신이 제가 지금 막 어떻게 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이잖아요. 복원에. 우리가 좋은 행사를 만들자는 거지, 여기 지금 행사하는 걸 반대하자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라고도 고민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요, 반대하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빛을 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좀 보태서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 감사합니다. 이석기 대표님 말씀 공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포항구청에서도 충분히 포항구청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시 이곳을 거론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포항읍성은 꼭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하리라 판단하고, 단 걱정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월 동안에 과연 이게 가능하냐, 또 영역비 정책 가지고 과연 정확한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을지 염려에 따라서 하는 말씀이시니까 좀 더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집중하셔서 내년에 5월에 부족한 부분, 내년에 부족하면 다른 방법이라고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해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포항읍성은 의원님들이 좋은 결실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인사드릴까요? 앉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회복지여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부안에 지금 연구도시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 관광, 산업이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경제 활성화나 이게 당연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강세 의원님이나 이태돈 의원님, 또 다른 여러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안 읍성 복원대 이런 부분 얘기를 나누는 계기가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만나뵙잖아요. 그리고 여기 부안 읍성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부안의 전문가가 한 분 한 분 지혜를 모아주셔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자리고, 우리도 부안군의회에서도 우리 부안 발전과 우리 문화 유산을 지키고 또 문화 발굴해서 여러 가지 부안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이석기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모임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출석을 했어요. 포항 읍성이 고창 읍성하고 비교를 해서 복원을 할 거냐 말 거냐. 복원은 박 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복원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이걸 하냐? 포항 읍성이 있었다. 전주 읍성보다 3배 내지 5배가 크다. 왜 컸냐? 왜 성이
평지에 있었냐? 평지에 있어서 평산성이라고 하지만 석성을 쌓아서 평산성이라고 합니다. 평지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자. 복원보다도 그런 취지로 한번 1단계 후한읍성이 있었는데 컸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읍성입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의미 부여를 해보자 해서 이 모임을 가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분 말씀하시는데 김병남 교수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라문화연구원 소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셨더라고요. 고대사하고 고대사 중에 백제사를 전공하신 걸로 제가 프로필을 좀 보고 왔어요. 왔는데 군지를 24일 동안 지금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근데 이제 이분 논문은 제가 한 2편 봤어요. 봤는데 저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동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도 적고 시간도 적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는 무엇을 우려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조사관 편성해가지고 현지 확인하고 사료, 근거 자료가 있는 추리 말고 우리가 유추하는 거 말고 근거 자료가 있는 조사를 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이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사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허락 안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참고 문헌들을 참고했는데 그 참고 문헌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조사가 끝까지 해서 단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안군 모든 역사에서 단초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그 주류상성 말씀하셨는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릴게요. 사료가 없는 발굴을 서너 차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료를 가지고 발굴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한 것이 주류산성 남문지하고 동문지를 발굴을 했어요. 이제 백강부 김용훈 박사 800페이지 되는 일본 서기 해석에서 주류산성이 여기다, 백강이 동진강이다라고 말씀하신 학술지에도 한번 했는데 그런 걸 보면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이게 시작해서 끝까지, 아까 우리 김순 공중 구역마을 이장님 아무것도 몰라요. 저런 분이 와서 누가 물어보면 성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의 거기까지 가기를 저는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오늘은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단초로 시작해서 사료를 모아서 부안읍성이 있었다. 어디에 근거했었다. 예, 거기까지 했으면 저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조시 조명환입니다. 부안 역사 문화에 저도 뜻이 있었고, 전에 양주태 시장 더불어서 같이 사무국장도 맡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대철 선생님 건 국민이고, 그래서 저도 오늘 부안읍성 복원에 정착한 다음에 저도 뜻이 있어서 저도 아는 만큼 아니까 지금 저 서문터가 그래 남아있는 데도 있고 유학자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서로 담소하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오늘 또 기자분들께서 좀 반대하고 좀 오니까 걱정하니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안 역사를 알아야 우리 정리를 알 듣기, 역사 문화를 알아야 국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저도 여기서 태어나 지금 이제 73입니다. 그래서 49년생인데 저는 첫째가 거기입니다. 지금 사는 데가 첫째가 거고 그 근방은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이게 담소를 나누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구역마을 이장님 나오셨는데 구역마을에서 간단하게 구역마을에서 큰 문제가 나지 않는 한 이건 해야 한다고 꼭 해야 돼. 해야면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내가 그 자료를 그 요역기 나오고 다 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을 보니까 저기 깊은지는 몰랐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본 게 참 뿌리가 있게 깊으네요. 네,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좋은 짓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온 거예요. 예, 저 교수님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말씀 들으니까 많이 좀 도움이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안 관악, 부안 읍성이 타 지역에 비해서 한때는 굉장하고 정말 큰 위용을 이렇게 자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무관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흔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초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로 만리장성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우선 성곽이 있는 지역 보관할 수 있는 지역은 성곽도 좀 보관을 하고 또 옛날에 그 유용을 자랑했던 누각도 세울 수 있는 지역은 세우고 해서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후대에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첫 발을 띄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단체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 1인당 500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이 5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이제 1,500만 원. 그런데 이 적은 돈으로 기꺼이 우리 교수님께서 용역을 이렇게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하되 만약에 더 기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더 발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들 의견이 이런 용역 결과 우리 다 와치면 집행도 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업 추진은 이제 집행부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첫 발을 뛰는 단계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구역마을 같은 경우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 자연 경관지구 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도 이런 거 이렇게 연구 용역하면서 연계해가지고 그쪽이 뭐 난개발이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염려를 하면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이제 첫발 디뎠으니까 많은 격려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말씀 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소중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포항구 외에 포항구, 한강면 지역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